안녕하세요. 션팡의 사진 이야기 18번째 시간인데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조금 어두운 주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 AI 시대에 과연 적합한 사업인가요? 저번 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사진 관련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사진이 이제 저작권에 관련된 재판매권, 쉽게 얘기해서 1차 판매자가 있고 2차 판매자가 있고 뭐 3차 판매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원처럼 1차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 사진 작가한테는 어떤 식으로 작품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 게 좋을까? 에디션마다 뭐 어떤 식으로 에디션을 구성해야 되나? 저작권을 어떤 식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부분에서 사진에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갖는 자리였는데요. 사실 시작하자마자 이 간담회의 자리가 약간은 좀 다른 주제로 흘러간 부분이 있어요. 왜냐? 사실 AI 시대에 사진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는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많다는 얘기가 초반부터 흘러나왔거든요. 여기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상업사진을 하시는 분들, 스튜디오, 사진관에 관련된 분들이 두 분 정도가 이제 참석을 해주셨고, 학교에 계신 사진과 교수님들, 그리고 순수사진에 관련된 어떤 학회를 여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작가로 참석하신 분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무원분들이시죠. 국립현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그거를 정부 정책에 좀 반영하고자 싶은 미술관 관계자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 AI 시대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시작이 됐어요. 그 열띤 토론의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증명사진 같은 거나 여권사진이나 뭐 프로필 사진이 될 수 있지만 국가가 원하는 여권이라든지 운전면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응시하고 두 눈을 보고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AI라는 생성형 AI 시스템이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스가 되는 이 동양인, 특히 동아시아인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 해킹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인들의 얼굴을 가져다가 이제 AI의 응용 기술을 덮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다. 해외 글로벌 회사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 사진에 대한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들을 지키는 데 어떤 게 좋을까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요즘 사실 사진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사진 자체를 직접 핸드폰으로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눕기를 딴다든지 배경을 없애서 증명사진에 맞는 사이즈로 사진을 만들어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진관에서 인허를 하지 않고 직접 외부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 여권을 만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실물 사진을 제출을 해야 되지만 뭐 연장 신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웹용으로도 충분히 직접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관련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규격에 맞게끔 정확하게 세팅을 해줘서 만들어주는 IT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진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뺏기는 고객도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뭔가 국가가 보호해주고 나름대로는 자기의 어떤 영업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희들 얘기를 듣지만 사진 관련된 종사자들이 국민의 전부는 아니니까 국민들 다수가 사실 사진관에 가서 뭐 인화물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제출하는 형식보다는 쉽게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간편하고 국민의 이득을 원하는 쪽에서는 그 정책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신 교수님도 그렇고 사진 관련된 종사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납득을 하시긴 해요. 이런 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모였기 때문에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없었고 나름대로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럼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AI 시대에 그런 빅데이터를 가짐에 있어서 여권 사진이나 증명 사진 같은 경우에 관리를 누가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핵심이었는데 이 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분명히 남의 사진을 가지고 도용하거나 그거를 개인의 소득으로 이득으로 취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진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사진관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진관의 생태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우후죽순으로 사진관이 또 생겼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피해보는 사진관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서 좀 적절한 사전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면에서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잖아요. 뭔가 위생 교육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만들면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의견을 듣지 그거를 꼭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사진과 교수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AI 시대에 사실 취업을 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 이유는 눕기가 필요한 작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사진에 몇 커트가 필요한데 그중에 배경을 좀 바꿔서 촬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실제 사진관에 와서 사진 작가한테 의뢰해서 촬영하는 일이 거의 없고 AI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그 사진을 좀 변형해서 바로바로 자기가 원하는 사진에 근접한 정도가 되면 그 사진을 업로드한다는 거죠. 실제 제조업체 쪽에서 사진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아주 비싼 고가의 제품이 아닌 이상은 간단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 내에서 그냥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사진을 변형해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 사진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그에 맞는 페이먼트를 받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AI 시대가 불러온 비극이 아닌가 이런 얘기였는데요. 또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그 눕기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장당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사진관에 맡겨서 눕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의뢰해야 되는데 한 장을 1,000원, 2,000원 단위로 받기에는 대한민국의 사진 작가가 녹록치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작업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눕기 촬영 이나 눕기로 인한 보정 작업이 다 외국에 뺏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였어요. 이 AI 시대로 작품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굉장히 요즘 많아졌는데 이 AI라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사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있었고 그 필름이 본질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적으로 디지털이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본질로 봐야 되고 어떤 것들을 창의적으로 봐야 되냐. 사진은 사실 이제 밑배경, 배경의 역할밖에 하지 않지 그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은 점점 잃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저도 어떤 면에서 사진을 공부했고 사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 정말 이거 큰 비극인가? 실제 여기 사진에 관련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상업 사진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는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꼭 갇혀서 사진이라는 영역에서 더 이상 해야 할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더 들더라고요. 이게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면 뭐 요즘 여러분들 집 밖으로 굳이 나가지 않아도 뭐 병원도 그렇고 엑스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사진에 필요하는 그다음에 보험사, 은행 뭐 이런 대기업이라든지 기업형으로 잘 꾸려져 있는 프로그램이 잘 세팅된 곳에서는 사진을 가지고 그거를 정보화 시켜서 바로바로 그거를 보험료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진단을 해준다든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금융권에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들이 정보의 역할은 하지만 굳이 그걸 가지고 제출을 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졌고 그로 해서 은행이나 주변의 상권에서 뭔가 일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죠. 근데 그런 사진들조차도 서로가 공유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진이 자료는 되겠지만 실제 치료는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적으로 사진이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차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원본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페이가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왜냐? 사진을 보고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른 업무거든요. 병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여타 많은 기업들이 다 사진을 베이스로 하지만 사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거를 페이먼트 하는 게 아니라 사진 하나의 정보로서만 페이먼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본질로 돌아오면 여권 사진이라든지 증명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데이터적으로 본질이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 어떤 사진관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뭐 영업하는 스튜디오의 역할에서는 제품 사진을 찍었다든지 사람 사진을 찍었다든지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그걸로 인한 소득을 바로 얻어야 되는데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소스 AI 프로그램에 응용된다든지 아니면 영화의 한 컷으로 쓰인다든지 뭐 게티 이미지처럼 대기업에서 어떤 이미지가 필요해서 그거를 공곡적으로 쓴다든지 할 때는 그 이미지가 합당한 가격을 받고 유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유통망을 갖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사진관에서 찍는 사진들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간담회가 저한테는 정말 뼈아픈
일이었는데요. 뼈가 너무너무 아플 정도로 너무 사람들의 얘기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마음속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진가를 나왔지만 정말 미래의 사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드라마라든지 뭔가 스토리를 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스토리텔링적으로 사진을 이용하긴 하지만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한 장으로 뭔가 영업의 수단으로 쓰기에는 정말 이제는 크게 이득을 볼 수 없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이제 논점을 가서 이제 재판매권에 대한 얘기를 또 시작을 했는데요. 이 순수사진 영역에서 과연 재판매,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존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에디션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매권을 어떤 식으로 균등하게 부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미술관 쪽의 입장이었는데요. 그 입장을 이제 거기 계신 여러 사람들한테 듣고자 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사진의 몇 장 정도를 한 작품의 에디션으로 국한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미술관 쪽에서는 7장 정도를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10장을 얘기했거든요. 왜냐? 스몰 에디션도 있고 라지 에디션도 있다. 근데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스몰이랑 라지라는 에디션이 있는 것도 사실 웃기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왜냐? 사진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에디션은 10장이면 10장, 5장이면 5장 그 사이즈대로 에디션이 정해지는 게 맞는데 어떤 사진은 작게 어떤 사진은 크게 그래서 저도 뭔가 얘기를 했죠. 사실 사진이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쓰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물론 에디션을 여러 개 남발할 수는 없지만 가정집에 걸리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작았으면 좋겠고 기업의 로비나 이런 데는 좀 컸으면 좋겠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선 디지털이다 보니까 사이즈에 대한 변형이 가능한 부분에서 사진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에디션을 스몰하고 라지 정도는 구별해서 뽑는 게 맞지 않냐. 저도 뭐 스몰은 5개, 라지는 5개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논점의 주제가 다시 돌아가면 파나 같은 경우에는 100장을 뽑든 50장을 뽑든 그 자리에서 작가의 사인이 들어가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린트 자체를 미리 뽑아두지 않다 보니까 이 에디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재판매에 대해서는 어떤 사진을 중점으로 둬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사실은 잘 맞춰지지 않더라고요. 왜냐? 전통성을 갖고 있는 어떤 사진이라 하더라도 필름이 지나간 이 시대에서 디지털이라고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왜냐? 사진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게티이미지처럼 대기업에 가든지 아니면 꼭 그 사진이 필요한 스포츠 신문 기자의 사진이라든지 뭐 여러 유통 채널이 있겠지만 기업형으로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사진이 아닌 이상 우리가 찍고 있는 사진의 유통은 너무 빈약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업 사진에는 그거에 맞는 페이먼트를 받지 못하고 이 작가 쪽에서도 오히려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복제성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재판매권에서 사진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야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그림 같은 경우는 하나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역추적이 가능한데 사진 같은 경우는 에디션도 많아서 역추적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재판매에 관련된 부분에서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국가가 할 수는 없으니 어떤 기업이나 협회에서 그거를 관리해 줄 텐데 그 관리를 또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문제는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결국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도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얘기였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한 얘기를 했는데 사진 자체는 실제 시립미술관 저도 소장품으로 시립미술관이 구매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액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크릴 액자를 쓸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기타적인 부분을 다 정리해 갖고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 내용에 맞게끔 액자를 해서 프린트를 해야지만 미술관에서 그거를 소장하듯이 어떤 데이터적으로 정확하게 오더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쉽게 작가한테 맡기기에는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을 저는 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진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제가 작가인데 사실은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권 사진 찍고 있는데 중국 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무비자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비자를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맨들도 너무 없다 보니까 소득 구조에서도 굉장히 취약하고 심지어 이제 사진 같은 경우 IT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떤 외부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고객을 또 뺏기기도 하고 보안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IT 기업 역시도 타인의 사진을 받아서 그걸 여권화 시켜주고 증명사진화 시켜주는 작업에서 그 사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를 그쪽에서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관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사진관 자체가 어떤 그 데이터를 지키고 윤리 도덕적인 부분, 그 사진이 유통되는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유통 채널을 하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방어벽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그건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캐나다 비자 같은 경우는 촬영한 사진관의 그 이름이랑 그 날짜 이런 것들을 뒤에 도장처럼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뒷면에 어느 사진관에서 찍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실질적으로 사진관에 와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제출한 하나의 증빙 자료가 되고, 그 증빙 자료를 통해서 외교부에서 그 사진을 관리하고 어떤 사진관에서 이렇게 찍었구나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남겨서 최소한 그 사진만큼은 유출이나 개인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전했거든요. 그래야 그 사진관에 그 사진에 대한 부분을 캐나다 비자처럼 보증한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진관에 네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짜가 들어가니까요. 그런 식으로 뭔가 보증을 해주는 절차를 거쳐서 문제되는 사진에 있어서 그 사진관한테 경고를 준다든지. 요즘 사진관에서 가장 힘들고 여권 사진도 엄격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아니래요. 여권 사진 보면 동일 인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여권 사진 좀 제재를 좀 가하고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정을 내려서 사진관이나 개인이 찍었을 때 정확하게 인물이 담기도록 해야 된다. 보정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진관 운영한 지 몇 년 되는데 근 10년 가까이 돼요. 하지만 요즘같이 이 사진에 대해서 엄격함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걸 느끼거든요. 뭐 눈썹 위로 머리카락이 지나가면 안 되고, 올해는 또 귀도 다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사진관에 이름이 들어가서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양쪽 다 좋고, 그 통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진관에 사진을 꼭 찍어야 되는구나라는 당위성을 갖게 되니까 서로가 윈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뭐 정부 정책 사업상 외교부하고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또 얽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가기가 오히려 더 그러면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쪽에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 저의 의견도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다른 또 부서들하고의 협력 관계가 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앞으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또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통해서 이제 사진은 상업적으로나 기본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1차 재료로는 역할을 다 소멸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진이라는 거는 유통을 통해서 변형이 되거나 다른 재료로 쓰이는 부분,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들어가는 사진이라든지 큰 기업이라든지 어떤 큰 유통 채널을 통해서 납품이 되는 사진이 아닌 이상은 이 시장은 정말로 많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사진이라는 게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매체는 되잖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제 사진은 상업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 사진이라든지 패션 사진이라든지, 물론 하이 레벨에 있는 분들은 큰 영향을 얻겠지만, 점점 AI 시대로 오면서 중저가 브랜드라든지 중저가 촬영들은 점점 굳이 그 돈을 들여서 사진관이나 스튜디오에 의뢰할 필요는 없는 사진이 돼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여권 사진도 본인이 찍어서 낼 수 있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사진 중에 반 이상은 정말 개인 포토그래퍼의 영향력이 전혀 필요 없는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번 이 유튜브 채널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딱 하나가 있어요. 사진,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언노운 코리아 챌린지를 나중에 좀 해볼까 해요. 이제 아마추어 사진 작가님들이 뭐 라이카를 구매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전편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취미 생활로의 역할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업무적인 스트레스, 나름대로의 기업에서 그만큼의 돈을 받고 일할 때 얻는 그런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사진하는 저도 사진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지듯이. 근데 여가를 즐겨야 되고 점점 이제 금요일도 출근을 안 하는 주 4일째로 바뀐다면, 점점 사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또 상업사진의 역할도 있겠지만 취미, 나름대로 운동처럼 사람들과의 내 사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진을 공유하는
이런 채널을 저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노운 코리아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챌린지를 만약에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소외된 한국의 작은 도시들을 야경 사진을 찍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가로등 양쪽에 두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찍어서 그런 사진전을 같이 한번 개최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구독자 수가 쭉쭉쭉쭉 늘어나면 이 사진을 가지고 뭔가 재미있는 얘기, 뭐 웃음을 띌 수 있는 얘기, 그런 재미있는 사진 세계로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강의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